베테랑2에 새로이 합류한 막내 형사 박선우 역할의 정혜인 씨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민 씨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2의 베테랑 형사 서도철 역할의 황정민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바로 정혜인 씨 배우님과 페어로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베테랑2의 멋진 형사들이죠. 네, 서도철 역과 박선우 역할을 맡은 두 배우입니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함께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두 분 중앙에서 화이팅 포즈로 먼저 하나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류승환 감독님 입장해서 이제 세 분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시차 적응 끝나신 감독님과 함께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혹시 배우님도 이렇게 V로, 감독님과 V로, 네,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베테랑2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영화 베테랑2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환입니다. 네, 감독님이 오늘 오전에 토론토에서 오셔서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인사요. 공식 인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관 옮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테랑2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네, 서도철 역 맡은 황정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우 역 맡은 배우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베테랑2가 칸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에 이어 오늘 국내에서 첫 공개된 자리인데요. 먼저 류승환 감독님부터 네, 기자님들께 네, 영화 본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된 거죠? 감독님, 네, 감독님 질문은 그럼 공식적으로 기자님들께 받는 걸로 하고요. 저희 질문이 바로 기자님들께서 많이 준비되신 관계로 바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뒤쪽에 계신 네,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토론토 영화제 다녀오셨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좀 반응 어떠셨는지 소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
님께 각자 질문 드리고 싶은데, 황정민 배우님은 이제 서도철로 9년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1편 속 서도철 느낌을 이제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정혜인 배우님은 눈빛, 동공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신 점 궁금합니다. 네, 토론토 영화제에서 어제 도착했는데요. 마치 부산 영화제보다도 짧은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토론토가 작년까지 그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좀 분위기가 작년에 제가 밀수 상영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처져 있었는데 올해는 사람도 막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극장 안의 분위기도 되게 활기가 차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유머 코드가 활발한 영화로 인지를 해주셨고 실제 관객과의 대화 때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었고 그리고 제가 좀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던 리뷰가 하나 있었는데 리셀 웨폰을 처음 볼 때 같은 느낌이었다는 관객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찰 영화 시리즈를 언급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러웠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오늘 반응과 오늘부터 있을 이제 일반 관객분들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시차가 적응이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 네, 저는 1편 끝나고 나서 2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작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죠. 1편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1편이 워낙 잘 돼서 2편도 곧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좀 됐네요. 근데 저는 늘 그 서도철을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도 분명히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베테랑 1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가 아니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또 2편이 나왔네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동공 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제 시선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 투입된 사람으로서 관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징들을 다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간 더군다나 모자까지 써서 이 작은 공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감독님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두 분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가 이제 범죄를 다룰 때 분명히 그 시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거를 다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번에는 뭔가 사적 단죄에 나선 빌런인데요. 이 빌런이 를 추동하는 그 동의이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정의감에서 하는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개인적인 성격 장애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이걸 연기한 이 박선호를 연기한 정혜인 배우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황정민 배우께서는 베테랑 원담에 2가 벌써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서도철의 지난 서사가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났을까 서도철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찌든 형사잖아요. 그 형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됐을까를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재밌게 관람이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이 소재와 이 환경으로
속편을 만들겠다라고 하기 전에 이 몇 번의 버전의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황 선배님하고도 뭐 상의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지금의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 제가 모가디슈 촬영이 끝나고 2019년도에 이제 모로코에서 돌아와서 그때 밀수를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밀수를 개발하는 동안 저는 이제 베테랑 2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아마도 영화 보시면 지금 최근에 뭐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연상되기도 하곤 하는데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겹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영화를 정작 보시기 전에는 뭐 빌런이 누구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워낙 전작이 그 빌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빌런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그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정작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누가 빌런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빌런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여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분노하고 반응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정말 이것이 옳은가 정당한가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건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제공되어지는 어떤 정보의 소스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그걸 내 안에서 판단을 쉽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슈가 또 생기면 그 이슈로 넘어가 버리고 자신이 한 일종의 그 개인이 내린 판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개인과 사회는 그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죠. 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결보다는 정의와 신념이 충돌하는 구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나서 어떤 속 시원한 해답을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좀 토론해볼 만한 질문거리를 가지고 극장을 나서시길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빌런에 대한 어떤 서사를 다 뭐 친절히 설명을 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서 답을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런 거지? 저 배우에는 어떤 출발점이 있는 거지에 대해서 그게 어쩌면 행위의 무게감은 다를지라도 저도 일정 부분 어떤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죄하고 단죄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질문,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오히려 명확한 답보다는 궁금증을 더 오히려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혜인 배우님 답변 전에 하나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베테랑2 시나리오 작업은 2020년 2월 모가디슈 크랭크업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제작사에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네. 시차 적응 중이시니까, 네, 다음은 정혜인 배우님. 네. 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의와 정의의 싸움이 아닌 신념과 정의의 싸움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면서 촬영장에 임했고 물론 촬영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액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인 어떤 피로도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제가 배우 정혜인으로서 박선우를 이해하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이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감독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너무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하지 말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인물이고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해치라는 이름도 이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연기한 박선우라는 인물이 그 마녀 사냥의 어떤 대표의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황정민 배우님. 네, 소도철, 저는 소도철이 찌든 얼굴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자꾸 걸려서요. 찌든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냥 연기를 했기 때문에 찌든 것처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다른 배우가 했다면 좀 덜 찌들었겠죠. 죄송해요. 소도철, 아이를 보면 고등학생이고 1편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고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삶을 정말 정말 잘 살아가고 입은 걸걸하지만 그래도 삶은 참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객분들한테 소도철이 이라는 인물이 내 주위에 한 명쯤이라도 있는 정의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기자님 좌측 중앙에. 선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빌런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 관객들한테는 조태호를 뒤를 이을 만한 또 캐릭터가 나올지 누가 맡을지가 사실 최고의 큰 관심사이잖아요. 근데 정혜인 배우를 좀 소년 같은 마스크인데 이 역할을 캐스팅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결과물 나왔을 때 좀 어떤 점을 연출자로서 좀 칭찬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혜인 배우는 조태호의 뒤를 잇는 인물이 됐는데 좀 부담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편과 같이 선과 악의 구도, 명확한 구도 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면 그 전작의 그 조태호와 같은 인물과 어떤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애초에 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보다는 좀 어떤 다른 지점이 있는가를 더 보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더 중요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인물이어서 신뢰감이 있는 배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혜인 배우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은 자기가 하는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던져줄 수 있는 인물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시동이란 영화를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을 때 작업하는 데는 정혜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고 차분하고 좀 편견이 없고 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가 흡수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내내 이 배우와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일단 현장 융화력이 너무 좋고 태도나 그리고 좀 놀랬던 것은 이게 대사 정보량들이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사 스피드를 좀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을 때 그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력 있게 팍팍 마이크를 통해서 꽂히는 걸 들으면서 참 굉장히 그 엄청나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계속 만들었죠.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편집할 때는 아까 그 다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공 연기, 그거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좀 어떤 때는 그냥 같은 눈인데 되게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선량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눈이 있어서, 굉장히, 이 배우가 함께 해준 것이 참,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정혜인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편과는 명확하게 약간 전편에서 명확한 뭔가 악의 구조와 빌런의 구조가 있었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너무 전편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악의 구조, 빌런의 어떤 집단의 형성, 이 되어지는 대표로 보여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편에 대한 캐릭터적인 부담감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그보다도 전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담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도. 근데 이제 내용을 듣고 대본 보면서도 이게 뭐 전편을 넘을 빌런이 되어야겠다, 혹은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윤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요. 최근에 다른 OTT 드라마도 그렇고 연쇄살인범을 놓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중계하는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떤 편에서 좀 차용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부당 거래 때도 그렇고 언론 문제점을 굉장히 좀 많이 파고드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배우 두 분께는 베테랑의 어떤 그 액션 쾌감 같은 것이 보면 이제 굉장히 격렬한 그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촬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질문을 바꾸고 싶네요. 언론을 배우들이 얘기하고 제가 액션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전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제 필수품이 돼버린 이 휴대폰이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검색을 다 인식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막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의 이 사실의 여러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소비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리함과 맞바꾼 것들이 좀 위험한 수위에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 생태계는 여기 오신 분들께서 다 종사자시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생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변화의 시기에 맞물려 있을 때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생태 환경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저의 그런 개인적인 불안들이, 여기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저는 때때로 좀 두렵거든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삶과 온라인의 삶, 그리고 언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삶들이 약간 불일치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저의 두려움이 이런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액션 시퀀스는 스포일러라 그것만 제외하시고 격렬했던 액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정민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그 액션에 관해서는 감독님과 무술 감독님께서 워낙 베테랑들이시라 크게 저희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날씨가 겨울에서 진짜 겨울에 엄동설안에 촬영을 하는 바람에 날씨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웬만하면 따뜻한 데서 액션씬 하고 싶은데 야외 남산이든 그다음에 막 비 오는 그 옥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 우리 저기 누구지?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이 보현 씨는 그나마 보현 씨는 형사들 다 만나야 돼서 걔는 계속 그 비 맞고 있었고 저희는 저만 찍을 때 말고는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막 같이 얘기하고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었습니다. 예, 뭐 힘들었던 점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선배님 말씀처럼 짧게 도와주러 왔다가 가장 많이 고생한 안보현 배우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노력했고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고 하고 뻔히 보이는데 아픈 거 근데 참고 묵묵하게 모두 안심시키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든든했고요. 저희가 함께 했던 액션들 중에서는 저는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서 액션이 이렇게 찍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한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안전 제일이었고 위험천만한 촬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됐던 그래서 그렇게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물론 약간의 용기는 필요했지만 감독님께서 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지만 춥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우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번 작품은 영어 타이틀이 베테랑 2가 아니라 ID 익스큐셔너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카토타이 감독님 60년대 영화 중에 몰살의 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보면 여기서도 이제 연쇄살인과 사적 제재를 다루고 있고 영화 도입부를 보면 약간 연상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오마주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편은 뭐 성룡 영화에서 영감을 좀 얻으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편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영감을 좀 드렸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배우님들께는 이 영화에서 좀 보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캐릭터 입장에서 혹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해주신 일본 영화가 영어 제목이 동명이죠. ID 익스큐셔널이 동명의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이 영어 제목이 공개됐을 때 온라인에서도 그런 글들을 몇 개 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제가 보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거의 그 영화는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의 출발은 원래는 제가 이 부제의 한글 제목은 내가 집행한다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외 팀에서 내가 집행한다라는 그 영문 번역보다 아이디 익스큐셔널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강력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고, 저의 의도는 내가 집행한다라는 제목을 부제로 붙이는 것이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 제목이 필요했는가는 영화를 보셨으니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2편은 1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80년대 그 미국의 형사 영화들이나 홍콩의 성룡 영화들이나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었지만 2편은 그렇게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편 자체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인물들이 이제 하나의 세계관을 다 형성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됐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오프닝에 그 주부도벅단을 잡는 것은 1편에서 주부도벅단 사건이 그 해결을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 1편에서 왜 그 조태호를 잡으러 갈 때 영장 발부가 안 되니까 주부도박단을 잡는 걸로 이렇게 영장을 내주는 척하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조태호의 파티장을 잡는 걸로 1편이 나오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는 주부도박단을 체포를 못하죠, 결국에. 그래서 2편 시작을 하면 무조건 1편에서 해결 못했던 주부도박단 장면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영사가 앉는 테이블이 그 밀수에 등장했던 그 해녀 배우들이 다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밀수에서 돈 벌어서 이제 이렇게 도박하러 다니는 저만의 농담이 하나 있었고, 액션이 시작됐을 때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무성영화 시절에 버스터 키튼과 헤럴드 로이드의 그런 스턴트 액션들, 공간을 이용한 스턴트 액션들로 영화를 멋지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프닝에, 그리고 뭐 이 과거에 흘러간 신나는 경쾌한 팝을 쓴 것도 1편과의 어떤 이 톤을 유지시키려는 전략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롤로가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베테랑 2편에 베테랑 1과도 분절되는 베테랑 2만의 세계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 매 장면마다 배우들의 연기나 촬영과 조명 뭐 이런 양식들을 되게 여러 요소들에서 오히려 좀 베테랑 1편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서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인물들과 세계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베테랑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완전히 구축할 것인가가 큰 숙제여서 가급적이면 영향을 받더라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들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서 그 민강훈을 잡으러 마약 소구를 들어갈 때 그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가 음악이 흐르는데, 그것은 원래 사전에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저는 사용할 음악이 있으면 이미 시나리오에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음악은 촬영하는 동안 그 새벽에 이제 매일 밤새 그 인천의 그 시장 자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공용 화장실을 오가다가 그 공용 화장실 그 관리하시는 그 관리사무소 분이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고 계세요. 근데 새벽 시간에 라디오에서 흐르는 그 음악을 듣고 그 화장실의 분위기하고 막 이 모든 요소들이 뭔가가 저를 건드려서 현장에서 그 음악을 한번 장면에 입혀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제 안에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만들려고 노력했죠. 네. 감독님 다음 답변은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도 밀려 있어서 제가 황정민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 네, 서도철 형사 그러죠. 거기는 뭐 나쁜 살인이 있고 좋은 살인이 있냐. 그 말이 정말 옳은, 살인은 살인인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도철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옳은 정의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예,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또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그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박선우라는 인물에서 봤을 때 정의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답을 내리기가. 그래서 그냥 배우 정혜인으로서 이제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답은 아닙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황정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감독님께는 실제로 이제 황정민 배우님 자연인으로서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사이의 세월을 보셨을 텐데, 그런 모습에서 이 서도철 형사에 좀 영감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황정민 배우님께는 또 1편과는 사뭇 세월이 흐르고 또 감독님도 이 서도철 캐릭터가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직접 연기하고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이 류승환 감독님의 지난 흐른 세월 동안 좀 변화한 모습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제가 느낀 이 2편의 어떤 부제를 단다면 베테랑 1편에 혹은 뭐 서도철의 아들들이라는 부제도 좀 느껴질 정도로 조금 다음 세대의 거울 같은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1편에 대한 혹은 뭐 10대, 20대 당시에 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이번 영화 만드실 때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 영화의 1편의 출발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없었다면 출발 자체가 안 됐을 거고, 2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베테랑 시리즈는 이제는 저는 없어도 되는데 황정민은 없으면 안 되는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약간 이렇게 보증 잘못 써가지고 권리를 뺏긴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만들 때는 제가 뭐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이제 배우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배우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지만, 이 시리즈는 사장님도 황 선배를 만나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방향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도철 이퀄 황정민이기도 하죠. 왜냐면 자연인 황정민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일부, 그런 태도들이 서도철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1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사실은 그 사교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영화계에 이렇게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몇 안 되는 친구죠. 속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크는 얘기도 하고 속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황 선배님은 촬영할 때 이렇게 아침마다 사우나를 꼭 하세요. 그럼 할 때 이제 우리 촬영 같이 제가 이제 여유가 같이 좀 같이 사우나 하면서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인간적이고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쨌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퇴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치고 지쳐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은연중에 제가 여기 보면은 그 힘들다라는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제가 대사에 쓴 것도 아니고 황 선배님이 그냥 연기를 하면서 나온 말들인데, 그 말들이 연출을 하는 저의 상태하고도 너무 잘 맞물려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데 힘들다는 대사 이렇게 많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저와 황 선배님의 이 마음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여가지고,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서도철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자면 서민영웅 서도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가를 다루고 싶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황정민 선배님의 그 인간 황정민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그런 현장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 짧게 하세요. 그 1편이랑 2편 할 때 저는 관객분들이 1편이 들어왔는데 2편도 거의 뭐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똑같네라는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서도철은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저는 늙지만 서도철은 늙지 않거든요. 늙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주변에 꼭 정의로운 사람으로 두고 싶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제 아들 뻘 되는 친구들이 보더라도, 저런 삼촌이 꼭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들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3편을 하게 된다면, 욕은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시차 적응이 끝나갔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황정민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감독님께는 질문 2개인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민 씨께는 이제 1편과 2편이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좀 1편을 본 사람만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좀 1편을 예습하고 2편을 보면 좋은지, 아니면 2편을 보고 다시 1편을 보면 좋은지, 어떤 감상법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좀 아까 저희 초반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보다는 좀 호기심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편이 좀 명확한 성악 구도로 좀 1,300만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획 과정에서 초자 과정에서 좀 많은 뭐 만류나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강력하게 이 영화를 제작하셨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뭔가 제가 쿠키 영상을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속편을 예고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 영화가 좀 올해 제일 큰 규모의 추석 영화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 유일하게 개봉하는, 또 이 영화가 또 다른 또 한 번 1,000만 영화가 될지가 좀 모두의 관심사인데, 좀 3편 제작을, 이 정도 모으면 3편 제작 가능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2편을 먼저 보는 게 개봉하니까 2편을 먼저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1편을 관객분들이 많이 봐주셨고, 그 다음에 명절 때마다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2편을 기다리는 관객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도 아마, 1편하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편은 밀크 초콜릿이면 2편은 다크 초콜릿이다. 같은 초콜릿이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는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재미를 집중해서 보는 거는 저는 2편이 더 제 마음에는 드는데 관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2편을 보시고 나서 1편을 보시면 1편을 보시고 2편 보시는 것보다 2편 보시고 1편 보면 이렇게 됐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그리고 2편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 근데 1편 보고 2편 보면 2편을 또 볼 확률은 적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 여전히 시차가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극장용 영화의 속편을 만드는 건 처음인데
재탕하고 싶진 않았어요. 성공을 재탕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수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이 인물을 아끼고 이 시리즈, 이 세계관을 아낀다고 한다면, 좀, 다른 모험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은 이전에 그 1편을 마무리하면서부터도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는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 제가 뭐 인터뷰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상업 영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의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박스오피스 성적이 저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중영화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흥행을 하면 좋죠. 흥행에 실패했을 때보다 흥행을 하는 게 좋지만 숫자의 목표를 두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저만 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뭐 장담할 수가 없고, 보다 중요한 건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하러 오신 그 관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훔치고 그 마음 안에 영화가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리고 영화를 관람하러 오시는 관객 한 분 한 분을 그 박스오피스에 뭐 1,000만 명의 1,000만 명 중에 한 명,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와 계신 기자님들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어떻게 이 영화가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그런 이후에 그 흥행에 대한 숫자에 대한 또 이런 강박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톤 앤 매너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그러니까 9년 동안을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인제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어떻게 다 홀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이러고. 제작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가장 큰 건 주인공 서도철인 우리 황정민 선배께서 제가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갔지. 자기야 왜 쉬운 길 놔두고 여기로 가려고 그래. 뭐 계속 그랬으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만드는 모든 동료들의 이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뭐 자본도 설득할 수 있고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탁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막 두서없이 횡설수설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무튼 영화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 그 인터뷰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조만간 이제 저희 인터뷰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뵙고 또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라는 거 또 몸소 느낍니다. 네, 아무튼 한국 영화 화이팅입니다. 네, 우선 시간 내주시고 또 기사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베테랑을 사랑하셨던 관객분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다 기사는 혹시 방송으로 다 찾아보실 텐데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가 나올 거니까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에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즐겁게 베테랑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일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배우님과 감독님 일어나 주시고요.